예, 안녕하십니까. 한 5세 정도 우리 2차 총합반을 모집하느라고 한 500명 정도 상담을 했더니 내가 목소리가 약간 잠겼어요. 최대한 잘 전달할 테니까 혹시 불편하더라도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래 이제 대부분 그 1차 시험을 봤을 텐데 어떤가요? 해볼만 하죠? 안 그런가요? 겁먹었나? 그래도 이제 원래 성적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원래는 이제 이례적으로 좀 쉬운 해이고, 그런 결과로 이제, 공부 경력이 짧은 학생들이 이제 많이 된 해이고, 내년에는 어려워집니다. 그 어려워지는 게 이제 우리가 감당을 못할 정도로 어려워지는가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아마 이게 균형점을 좀 찾아갈 겁니다. 작년에는 너무 어려워서 변별력이 없었고, 원래는 이제 너무 쉬워서 변별력이 없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커트라인이 뭐 15점, 뭐 16점 이렇게 이제 진폭이 크다 이런 얘기는 시험 관리에 지금 실패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우리 그 종합반 학생들 중에 합격한 학생들이 검수위원으로 많이 들어가요. 우리가 이제 절반 학생들이 합격하니까 무조건 이제 절반은 검수위원으로 들어가는데, 그 이제 그 출제가 관리되는 과정이 어떤가 하면은, 일단 그 인사혁신처에 출제한 교수들이 문제를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고, 그 다음 선정된 문제를 우리 그 합격한 학생들이 피세 점수를 높게 받아서 합격한 학생들이 선발이 돼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봐요. 풀어봐가지고, 예전엔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려운 문제를 빼고 쉬운 문제를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는데, 또 반대로 너무 쉽습니다 하면 반대 과정을 겪었는데, 코로나 거치면서 그 점검 과정이 좀 헐거워졌습니다. 그냥 정답만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오답이 있는지 문제 오류가 있는지 이것만 가르쳐주시면 충분하니까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오다가 내려와요. 학생들이 한 그 2주 정도 검수하러 가서 갇혀있죠. 갇혀있으니까 안에 뭐 탁구도 치고 뭐 식사도 하고 지들끼리 이제 지목도 다지고 이렇게 하는데, 일이 이제 줄어든 겁니다. 줄어드니까 뭐 지시받는 입장에서는 일이 줄어들면 좋은 것이고, 그게 뭐 난이도에서 어렵다 쉽다 이렇게 판단할 필요 없으니까 그런 이제 오류가 생겼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좋은 문제가 될 거예요. 이게 균형점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균형점이라는 부분이 커트라인이 한 75점에서 80점 사이, 이게 이제 가장 적절한 출제를 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여라도 이제 원래 기출 문제로 본인은 공부 방향을 정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걸 예상해서 대처는 좀 해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해야 되지, 원래 채웠으니까 이게 일관된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시험은 이제 왜 이렇게 그 경향성, 일관성을 띌 수가 없는가 하면은, 이제 내년 출제하는 출제위원들은 어떤 요구를 받는가 하면은, 원래 너무 쉬워서 우리가 욕먹었어요. 조금 어렵게 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제일 어려운 요구가 조금이에요. 조금. 이게 얼마나 조금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어렵게 내는 겁니다. 아마 작년에 그런 요구를 받았을 거예요. 어려워서 학생들이 원상이 많으니까 원래는 조금 쉽게 내줬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 조금이란 부분이 이제 파악이 안 되는 것이고, 학생들의 대처력도 높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피셋을 원래 기준으로 삼거나 또는 작년의 기준으로 삼거나 이 부분은 어디까지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매년 이제 출제가 이렇게 진폭을 보일 때마다 학원에 대처를 합니다. 대처를 하기 때문에 원래는 조금 쉬워질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원 강의 차원의 대처를 좀 한 부분이 있고, 내년은 좀 어려질 것이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상해서 대처를 할 테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때 작년 기출 문제는 쉬웠는데 왜 이렇게 학원에서 훈련하는 부분은 어려운가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위험을 대비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드린 자료가 있죠. 이거를 가지고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이제 상담을 신청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공통적인 내용들입니다. 혹시라도 이제 듣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내지는 뭐 개인의 개선을 살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또 개별적으로 오면은 제가 답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보면 절대 해서는 안 될 몇 가지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고시 공부를 하면서 해야 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고 해서 안 될 일을 가리면은 남아있는 일이 또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혹시라도 원래 1차 시험을 보니까 조금 어렵더라 이렇게 하면은 지금부터 1차 공부를 조금씩 하자. 이건 최악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가 화살표를 계속 보시면은
2023년 1차를 합격하고 2차는 불합격하고 그 다음 자연스럽게 2024년에 다시 1, 2차를 봐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2024년이네요. 숫자가 안 바뀌어졌습니다. 2024년 1차 합격하고 2차 떨어지고 그 2025년에 다시 1, 2차를 준비하고 이렇게 되면은 3년이 그냥 쓱 갑니다. 3년이 가면은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1차를 해서 2차 합격 가능성이 의미 있게 높아지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1차를 이제 우리가 준비할 때 적정 기간이 있습니다. 그 적정 기간 학원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 기간에서 열심히 한다 이렇게 해야지 개별적으로 어떤 개성을 발휘한다 이 부분은 2차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 2번에 보면은 학원 일정과 무관하게 1차 공부한다. 1번이나 2번이나 큰 차이가 없는 내용입니다. 학원 일정이 있으니까 일정에 맞게 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3번에 진행되는 과목만 공부한다. 이 얘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행정법 그 다음에 국경이죠. 그렇죠? 국제정치죠. 외교는 그 과목만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공부 양이 너무 적어요. 아마 행정법 강의 듣고 그 다음 아침에 복습 좀 하니까 오후가 널널하다. 야, 고시 공부할 만하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내년 떨어지고 후년까지 다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뒤에 자세히 또 설명해 드릴 겁니다. 반대로 동시에 여러 과목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한 과목만 하는 거는 양이 부족하고 동시에 여러 과목을 하게 되면 이게 질이 부족하게 돼요. 왜 이제 이런 현상을 여러분들이 일부 보이는가 하면은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해왔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뭐 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하루에 여러 과목이 이렇게 돌리죠. 이제 고등학교 공부인데 이거는 고시 공부입니다. 한 과목을 잡아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깊이. 그런데 행정법을 지금 우리가 한 과목만 쭉 하죠. 그 얘기는 깊이 들어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어진 시간을 따지면은 하루에 3과목 하면은 마음만 급하고 실력은 안 붙어요. 그 다음 하루에 한 과목을 하면은 마음도 편하고 시간도 널널한데 이것도 역시 실력이 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과목을 하는 방법을 이따 얘기할 테니까 한 과목은 너무 적고 3과목은 너무 많고 마음만 바쁘고 머릿속은 복잡하고 실력은 안 붙고 그러면 뭐 공부한 걸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부분인데 지금은 잊어버릴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 게 없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뭐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뭐 이럴 걸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단계가 아닙니다. 그 단계가 아니고 여러 과목을 동시에 해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시기가 언젠가 하면은 여러분을 기준으로 하면 1년 후입니다. 1년 후. 지금 우리 스파르타 반 학생들이 3층에 있죠. 그 길 건너도 있고 저 길 건너편에도 있고 그 학생들을 하루에 우리가 3과목을 시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합격선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걸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합격선 위니까. 여러분은 합격선이 여기면은 이 밑에 있습니다. 이걸 유지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은 빨리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올리는 거예요. 올려가지고 합격선 근처라도 가두면은 이걸 그 다음에 이제 과목으로 경작을 진행하겠죠. 그러면 많이 잊어버리겠죠. 잊어버려도 0에서 예컨대 한 70을 올렸다. 근데 한 달 정도 보지 않는다고 이게 0이 되진 않아요. 한번 익힌 게 70까지 올라간 게 0으로 되면은 이거는 더 큰 일을 해야 됩니다. 익혔는데 0이 된다.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고 한 40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안 보면은. 그 40에서 그 다음에 80 올리는 데는 기간이 단축돼요. 그 고시 공부는 기간 단축 훈련입니다. 그래서 단축 이렇게 하면은 언제까지 그 회복 기간이 단축되는가 하면 시험 전날은 서너 시간으로 회복이 됩니다. 서너 시간으로 회복이 돼요. 그렇게 해서 시험 보고, 책을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쏟아내는 게 주관식입니다. 훈련을 계속 이렇게 해요. 그 예비할 때는 길게, 1순환 할 때는 조금 더 짧게, 2순환 더 짧게, 3순환 더 짧게, 그 다음 4순환 이렇게 하면 하루에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훈련은 그때 하면 되니까 지금 룰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봅니다. 5번에 보면은 인강을 듣지 않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이따가 인강을 들어야 될 내용을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행정법을 듣고 있으니까 경작 인강을 들어야 됩니다. 일종의 선행학습이기도 하고 또 그 정도 양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야 되고 확보가 돼 있고 근데 잘못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또 어떤 이제 공부 방법에 오류를 범하는가 하면은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녁에 강의 듣고 그 다음에 아침에도 인강 듣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그게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이 깨끗합니다. 깨끗하기 때문에 빨리 말을 들어야 돼요. 빨리 말을 들어야 돼요.
빨리 말을 들어가지고 채워야 됩니다. 채워야 되고, 불합격하는 학습의 경로도 있고 합격하는 학습의 경로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합격하는 학습의 경로는 뭔가 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 위층의 학생들이 있죠. 스파르타반 학생들이. 여러분 1년 뒤의 모습들입니다. 그 학생들은 강의를 듣는 학생이 거의 없어요. 모의고사만 보고 가는 겁니다. 모의고사 보고, 스파르타반에서 모의고사 보고, 삼선은 모의고사 보고, 그 다음에 오늘 모의고사 망쳤다. 또 이 내용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은 인강으로 선별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시험 기간이 많이 남았을 때는 강의를 많이 듣고 시험 기간이 다가올수록 강의를 줄여야 됩니다. 근데 밖에 학생들은 반대로요. 삼선하는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 대부분 안 됩니다. 공부량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1, 2순환 때까지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한 강의를 많이 들어서 많이 채워야 되고 그 다음 어느 정도 차면은 자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자력이 없어요. 자력이 없으니까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고 그 다음 많이 받고 나면은 어느 부분을 내가 보충해야 되겠다, 어느 부분을 지금 암기를 해야 되겠다 또는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늠자가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개인 시간을 많이 확보해야 되지 무조건 개인 시간을 많이 확보하겠다 이 부분은 안 됩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는 걸 얘기하면은 공부 초기에는 많이 듣고 시험 다가올수록 줄이고 나중에는 안 들어들 정도로 이렇게 실력을 좀 쌓아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실강을 참여하지 않고 인강만 수강한다. 이런 학생도 나오면 안 되죠. 가끔 이제 인강을 빨리 돌리면 효과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하는데 빨리 돌려봤자 여러분들이 1.4배속입니다. 1.8배속 혹시 선행학습할 때 1.8배로 들으면 안 듣는 거나 비슷합니다. 그게. 그 1.4배속 이상을 높이면 안 돼요. 이게. 학생들이 마음이 급하니까 1.8배속 내지는 어떤 학생은 2배속으로 듣는데 2배속으로 들을 때 나중에 시간을 종합해 보세요. 그 멈췄다 또 듣고 멈췄다 듣고 이렇게 하면 어떤 때는 정배속으로 듣는 것보다 더 시간이 걸려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한 1.4배속으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더구나 아는 내용이 적기 때문에 천천히 이렇게 차분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강에 참여하지 않고 인강만 넣는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인강 듣는 데 따른 피로도도 생기고 그 다음에 정해진 공간에 갇혀서 공부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선행학습을 했다 이렇게 할지라도 인강으로 내가 대처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실강 들어와서 꼭 호흡을 같이 해야 되고 더구나 1순환 정도 가게 되면은 실강 속도에 맞춰서 진도에 맞춰서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인강은 그 다음날 올라오죠. 그러니까 모의고사에 계속 이탈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작년 강의로 대처하는가 이렇게 하면 또 너무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된 강의를 듣게 되니까 계속해서 나쁜 이렇게 사이클에 빠지게 되니까 실강은 무조건 참여한다 이렇게 해야 되고 당연히 할 겁니다. 여러분들 학원에 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반드시 달성해야 될 몇 가지 계획입니다. 1차는 무시합니다. 1차는 40점이다 3점이다 할지라도 무시하고 공부 강도를 2차 쪽으로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1차 준비는 학원은 스케줄에 따라 해야 됩니다. 우리 지도하는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 개성을 발휘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3번에 예비순환 실강 암기하면서 수강한다 이런 부분인데 이 얘기는 선행학습이 돼 있으면은 예비순환 들을 때 앞으로 여러분들이 선행학습을 시키면은 여러분들 실강은 실제로 복습하면서 듣는 구조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마 그 선행학습이 돼 있거나 10월부터 들어온 학생이거나 윈터스쿨을 수강한 학생들은 이렇게 아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약간은 멀티로 들으세요. 선생님이 예컨대 신뢰보 원칙 이렇게 의의를 얘기하면은 나는 요건이 뭐더라 이렇게 떠올리던가 아니면 선생님이 요건에 대해서 얘기하면 내가 아는 내용이다 이렇게 하면은 판례가 뭐가 중요한 게 있더라 이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암기를 하든지 아니면 정리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복습의 여지를 많이 줄여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의 들을 때 텐션을 높이시고 쉬는 시간에 열심히 쉬시고 그 다음 복습의 내용은 조금 남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듣지 마시고 아는 내용은 적극적으로 익혀버리고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텐션을 높이고 이런 쪽으로 약간 리듬을 타면서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2차 선행학습 진도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진도는 달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2차 선행학습이 되어 있어야 11월부터 2차 부담이 없어집니다. 이게 11월 되면은 1차가 4달이 남습니다. 4달이 남는데 그때까지 2차에 대한 가닥이 잡히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가면 2차를 버리게 돼요.
1차가 이제 목전이 다가왔으니까 2차를 벌이게 되면은 1차를 붙어도 2차가 안 됩니다. 2차가 안 되면 당연히 이제 불합격 코스로 가요. 그럼 내년에 대해서 혹시라도 본인 일정이 복학을 해야 되는 일정이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공부에 또 단절이 생겨요. 단절이 생기니까 또 1차 공부하고 또 2차 급직업하고 이렇게 되면은 공부가 금방 3년 이렇게 연차가 쌓여버리니까 그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또 보겠습니다. 학적 책임반은 지금 한시적으로 이원화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일 몰입반이 있고 우리는 2반입니다. 예비순환 종합반입니다. 2반에 이제 목표도 있습니다. 몰입하는 학생들이 이제 외부에서 오기도 하고 내부에서 건너가기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외부에서 오는 비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 학생들이 원래 이제 2차 시험을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모인 학생들은 뭐 어떤 경로이든지 간에 2차 시험은 이제 들어가지 않는 이렇게 스케줄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의 경쟁자들이 이제 몰입반에 있는 학생들이다 이렇게 보고 학원에서는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원래 비록 2차 시험장에 들어가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 격차는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그 플랜을 이제 가동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자, 2번에 그런 얘기고 3번에 보면 행정법 경제학은 이순환 수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외교는 경제학이고 또 개인 학습 정도에 따라 3순환을 추가 학습하는 학생도 나옵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은 6월 말 시험이 끝나면은 2차가 끝나면은 몰입반과 예비순환반이 지금 이 반이 통합 운영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겠습니다. 3번 선행학습 진도입니다. 이건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학원에 상결 선행반이 있습니다. 우리 10월부터 들어온 학생들이 있고 윈터스쿨에 들어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이제 유형화를 시킬 테니까 일단은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현재 행정법을 예비 수강을 하고 있죠. 저녁에. 그러면 오전, 오후 경작 1순환은 선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전, 오후 중에 한 타임은 잡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 적당한 시간은 행정법을 복습한다 이렇게 봐야 되고 아마 이미 행정법에 대한 기초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습 시간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반대로 선행학습 시간이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이제 행정법이 끝나면은 다음 달이 되겠죠. 4월이 될 겁니다. 4월이 되면은 경제학이 이제 예비순환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실강으로 예비수강을 하시고 예비순환 수강하고 이때는 암기하면서 들으세요. 암기하면서 들으시고 1순환을 이미 선행을 해놨기 때문에 그 한 단계 낮은 강의다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릴 때 머릿속으로 어떤 내용이다. 그렇게 해서 수업 시간에 다 끝내야 됩니다. 그렇게 입체적으로 좀 들으시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오전 오후 중에 한 타임을 뽑아서 행정법 1순환을 선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3번에 행정학 예비 단계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되면 5월달이 될 겁니다. 5월달이 되면은 그때는 오전 오후 중에 한 타임을 골라서 2순환을 선행을 해야 됩니다. 경작입니다. 그래서 4번에 마지막 6월달에 들어가면 정치학과 선택 과목이 진행이 됩니다. 그때는 행정법 2순환까지 선행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충분히 지금 하고 있다. 내년을 위한 준비가 충분히 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은 꼭 안 되는가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은 합격생은 경로는 아닙니다. 합격생은 경로는. 그래서 가끔 학생들 중에 여러분들이 주변에 조언을 구하면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안 되는 학생은 조언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안 되고 또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버거움이 느껴져가지고 이 진도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늦추는 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데 그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합격한 학생들이 한 대로 가야 됩니다. 한 대로 가야 되고 이 경로 자체를 부정하고 내가 다른 경로를 찾겠다 이렇게 하면 그 위험 부담이 본인한테 기속이 되니까 그건 주의하자.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 넘어갑니다. 2번입니다. 3월 종합반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절반 이상이 될 겁니다. 이 학생들이 현재 행정법을 듣고 있습니다. 오전이나 경작 예비를 선행해야 됩니다. 경작 예비. 그리고 이번에 경작 예비를 들을 때 이제 4월이 되겠죠. 그때는 행정법 1순환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지그재그로 계속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 3번에 행정학 시간이 되면은 그때는 경작 2순환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정치학이나 선택 과목이 진행되는 6월에 되면은 행정법 2순환 선행이 돼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10월 선행만 학생과 윈터스쿨 학생과 3월에 들어온 학생들의 격차가 좁혀집니다. 내지는 없어집니다. 다만 윈터스쿨에는 선행만 학생들이 이미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조금 더 수월하게 달성하는 것이고, 3월 학생들은 에너지를 조금 더 쓰는 차이는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외교원을 보십시오. 외교는 경작만 계속해야 됩니다. 이게 80%예요, 80%. 우리 5급은 행정법하고 경작이 80%이고 외교는 이게 경작이 80%입니다. 여기서 대부분 승부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정치 예비 수강하면서 경작 1순환 이미 예비가 된 걸 전제로 합니다. 그 다음 경작 예비로 들어가면은 그때는 경작 2순환. 그 다음 국제법으로 들어가면은 그때는 경작 치약법원을 보충한다. 그래서 행정법에 대한 선행학습 시간이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으니까 경작에 대한 시간을 훨씬 더 많이 할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순환 때 3순환까지는 가지 마시고 2순환까지 들어보면은 내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부분에 대한 캐치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완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 정도로 보시고 이번에 3월 종합판을 보십시오. 국정 지금 듣고 있고 경작 예비 선행해야 되고, 이번에 경작 예비로 들어가면은 경작 1순 선행해야 되고, 국제법 들어가면 경작 2순은 선행해야 되고, 여기까지는 돼야 됩니다. 다만 또 저를 보시면은 그럼 선행할 때 얼마나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얼마나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인데, 선행학습은 학습하면서 전부를 익히자 이런 의지는 아닙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객이 전달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선행은 어느 정도 하면 되는가 하면은 읽어서 또는 들어서 이 내용은 쉬운 부분이다. 이 내용은 내가 영상을 멈추고 이해를 해보니까 되더라. 또는 멈추고도 이해를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렇게 구분만 해두면 돼요. 구분만. 그래서 그렇게 구분이 되면은 책에 이렇게 구분을 해두세요. 뭐 A든 B든 C든 이렇게 여러분 나름의 표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해가 쉽다 이런 부분이 있고, 이거는 이해가 어렵다. 어렵게 내가 이해를 했다. 이거 어렵게 이해를 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은 세 부분이겠죠. 굳이 따지면은 그런 부분이니까 그걸 실강에서 해결하는 것이에요. 실강에서. 그 실강을 잘 듣기 위한 선행학습이지 실강을 대체하기 위한 선행학습 아닙니다. 그래서 선행학습에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들을 강의니까. 그래서 예컨대 표기가 행정법을 표기했는데 이거는 쉽더라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비례원칙이다 이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뭐 쉬워요. 이거는 이제 암기하는 부분 남아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면은 그때는 암기할 내용을 좀 더 올려서 암기하고, 아니면은 뭐 같이 진행되는 부분이지 아니면이 아니라 좀 이렇게 편안하게 들어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릴렉스해서 듣고, 표기에 이거는 되게 어렵게 이해됐다 이런 부분은 좀 쫑긋해서 듣고, 이건 이해가 잘 안 되더라 이런 부분은 더 이렇게 텐션을 높여서 듣고, 근데 그렇게 해도 이해가 안 되면은 복습을 통해 이해를 해보고, 그 스터디도 하고 고민해가지고 이해를 해보고,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선행학습입니다. 선행학습이니까 거기 완성도를 극적으로 높이겠다 이렇게 하면은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너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강의를 듣기 위한 준비를 내가 지금 예습한다 이 정도로 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스터디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봅니다. 스터디 전체 일정입니다. 5급 공채는 주 3회가 원칙이고, 뭐 외견도 동일합니다. 5급 공채를 먼저 보면은 행정법, 경작 이렇게 진행 강의 부분이 있죠. 위칸이 정책, 뭐 선택 과목 이런 부분이 있고, 진행 스터디는 행정법, 경작만 합니다. 행정법을 한 달 반 정도 하고, 그 다음 경작을 한 달 반 정도 하고, 그 다음 1순환 넘어가면은 이때는 과목이 또 경작이 먼저 시작이 되죠. 그때는 행정법, 경작, 행정학, 정치학 모든 과목이 스터디가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비순환 때 스터디의 목적은 행정법, 경작을 잡겠다 이런 목적이고,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달성되면 1순환 들어가면 고르게 좀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 다음 2순환이 11월부터 시작합니다. 이때는 피셋으로 전환이 됩니다. 피셋을 1년에 4개월 정도 합니다. 2차를 8개월 정도 진행하고, 그 다음 밑에 보면은 그 행정법 진행은 제가 합니다.
여러분 가르칠 정도 딱 있어요. 내가. 많이는 모르고 내가 가르칠 정도는 있습니다. 가르칠 정도는 있고 어느 부분에 이제 여러분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제가 우리 행정부 선생님들보다는 뭐 형편없는 실력이고 제가 이제 학생들 답안을 변호사 시험, 그 다음에 그 전에 사법 시험, 여러분 답안도 보고 이렇게 해서 한 20년 동안 답안은 여러 매를 채점했어요. 1년에 제가 채점하는 게 한 1만 5천 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면은 본시험에 가서 득점을 많이 하고 어떻게 쓰면은 점수를 못 받고 이런 부분은 내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을 여러분 공부 수준에 맞게 여러분 수준이 지금은 이제 높지 않기 때문에 내가 높지 않아도 여러분 충분히 가르칩니다. 가르치니까 그 수준에서 열심히 가르칠 테니까 또 도움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받을 수 없는 도움도 이렇게 많이 받을 수가 있으면 실천에 대한 부분, 법에 대한 글을 어떻게 쓰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도움을 내가 드릴 테니까 스터디는 무조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끝나면은 4월 이후에는 그때는 합격생 스터디 리더가 이렇게 투입이 됩니다. 그때도 주 2회 내지 3회를 진행하고 무조건 시험은 봅니다. 토요일은 복수 모의고사를 봅니다. 매번 이렇게 봅니다. 매주. 경작이든 행정법이든 시험이 없는 주간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순환 가면 시험을 일주일에 2번 보고 2순환 가면 일주일에 3번 보고 3순환 가면 매일 보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국립외교원입니다. 국립외교는 스터디는 무조건 경작입니다. 경작을 말을 걷달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1순환 가도 경작. 그 다음에 1순환 가면 그 피셋 스터디가 5급보다는 조금 빨리 진행이 됩니다. 이 경작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었다 이런 부분이고 또 스터디 과목이 한 과목 진행되고 외견 학생들이 이렇게 조금 더 피셋에 대한 적응 기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 달 정도 먼저 빨리 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피셋 스터디는 외견 학생들은 5개월 5급 학생들은 4개월을 집중적으로 한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으면 됩니다. 역시 밑에 똑같습니다. 경작 그대로 주 2, 3회 진행하고 매주 토요일은 통합 모의고사를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구성체계의 시작식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학원에 전달을 했을 겁니다. 설명드리진 않고 그 다음 밑에 그 진행할 내용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비 모임이 3월 18일 날 있습니다. 스터디 명단은 최종 확정하고 조장은 정하고 총무를 확정하고 그 조장은 그 조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학생이 조장이 되고 총무는 가장 어립니다. 어린 학생이 총무가 되고 그때는 아마 여러분들 연배가 비슷하니까 생일까지 이렇게 오픈을 해야 될 겁니다. 생일까지 오픈하면은 누가 조장이고 누가 총무다 이런 부분이 가려질 겁니다. 그 다음 밑에 5급 행정법 스터디를 보십시오. 스터디 장소는 테미스 학습관입니다. 이 길 건너에 이렇게 저 위쪽으로 보면 테미스 학습관이 있습니다. 스터디 강의는 동영상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촬영을 하지만은 일정이 끝난 다음에 일괄 제공합니다. 그 다음 진행기간 횟수입니다. 3월 20일부터 4월 8일까지 3주간 총 18회. 그 다음 이번에 실전 모의고사 훈련 매주 토요일 모의고사 테스트 제가 하고 제가 또 채점도 하고 가끔 리더가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봅니다. 그 다음 상세 진행 내용을 보십시오. 3번에 모의고사 문제 정답 작성 제출 90분간 오후 3시부터 4시 반까지 정답 작성은 조별로 정해진 좌석에서 진행합니다. 우리가 뭐 1조, 2조 이렇게 자리를 정해줄 겁니다. 거기 앉아서 작성하시고 다만 내가 뭘 안다고 쓰는가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 쓸 내용을 이렇게 줍니다. 약간 오픈북으로 진행돼요. 그건 이제 어떻게 여러분 조리 있게 쓰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똑같은 자료를 주지 않고 음식으로 치면은 제가 재료를 드리는 겁니다. 재료를 드리고 요리하는 부분은 여러분 몫이고 답안은 제공되는 실제 시험지와 동일 양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이 종료되면 좋은 상호간 문제 정답 서술에 대한 토론을 합니다. 30분간. 정답은 드리지 않아요. 답안지를 토론이 끝나면은 제일 어린 총무가 이름 번호 확인하고 관리 직원에 제출하고 해설지는 다음날 이렇게 드립니다. 다음날. 해설지를 바로 줘버리면은 여러분 간에 토론이다 이런 부분이 좀 의미가 없어요. 또 뭐 해설지 없는 토론이 또 알맹이가 있는가 그렇지는 않은데 그냥 마음대로 한번 더 들어보는 겁니다. 더 들어보면은 말을 하다 보면 생각이 정리가 되기도 하고 내가 어제 괜히 엉뚱한 내용 더 들었구나 이렇게 되면은 또 답안에 대한 기억도 선명해지니까
저 의견을 좀 모아보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날 모의고사를 봅니다. 4시부터 5시. 실전 모의고사는 배운 문제 똑같이 한 문제 25점, 응용 문제 한 문제 25점. 기타 상세한 내용은 OT에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립니다. 그 밑에 상세 일정이 있죠. 3월 25일 월요일은 OT하고 화요일 날 시험을 보고 수요일 날 제가 해설하고 그래서 목요일 날 여러분 또 시험을 보고 금요일 날 내가 해설하고 그 다음 토요일 날 모의고사를 보고 그 패턴으로 진행이 됩니다. 토요일 날 모의고사 부분을 그 다음 3월 27일 월요일 날 제가 해설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루 시험 보고 그 다음날 해설하고 하루 시험 보고 그 다음날 해설하고 이렇게 징검다리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게 4월 8일 날 끝이 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학원은 시험을 보면은 공짜로 보게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장학금 드립니다. 고생했다 이렇게 장학금 드리니까 평일 실시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스터디 진행하면서 실시하는 모의고사 50% 반영하고 토요일 날 응용 문제를 내는 모의고사 50% 반영을 합니다. 성적 상위 30% 학생이 지급하고 1등하면 20만 원, 2등은 10만 원. 괜찮아요, 금액이. 또 팀별로도 시상을 합니다. 팀별로 성적을 해서 1등 팀 30만 원, 3등 팀은 10만 원 이렇게. 기준에 있죠. 출석률, 좋은 평균 점수. 그 다음 5급 경제학 스터디입니다. 진행 횟수는 주 3회 내지는 2회. 스터디 자료는 학원이 제공을 합니다. 진행 방법은 1인이 이제 발천을 정한 다음에 순번제로 요약해서 발제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잘할 수도 있고 일종은 발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제가 있고 이 문제는 내가 어떻게 풀었다 이런 부분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때는 합격생 리더가 이렇게 바로 잡아주니까 여러분 개탄 없이 이렇게 말을 주고받으면 됩니다. 아무 말이나 해도 괜찮아요. 지금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단계에서는 아무 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은 합격생들이 다 조율해드리니까 그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그 다음 5번, 6번, 7번, 8번 특별한 부분이었고 그 다음 외경 경제학 스터디도 크게 다르진 않는데 다만 다른 부분이 2번이 조금 다르죠. 스터디 자료가 김일국 선생님 교재로 진행합니다. 계속 반복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진행 방법이나 발전 역할 이 부분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밑에 성적 우수자 장학금 지급도 동일한 기준으로 합니다. 스터디 이렇게 쭉 설명드렸는데 그 다음에 본질적인 문제를 얘기하면 스터디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 부분은 이제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고민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점이 있을 거예요. 고민점이 있는데 학생들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내가 아는 게 없는데 스터디 하면은 제가 할 수 있나요?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리더가 도와주고 저도 도와주고 이렇게 도움을 주니까 지금 공부단 단계는 비슷하니까 알아가자 이런 모임이지 아는 학생이 뭐 지식을 뽐내자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실력이 너무 없구나 이렇게 할수록 내가 꼭 참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시간을 뺏기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인데 행정법 스터디가 일주일에 3번인데 강평하는 날은 30분, 여러분 답안을 쓰는 날은 1시간 반 이렇게 하면 일주일로 이렇게 깔면 하루에 1시간이에요. 하루에 1시간인데 얻는 양은 1시간보다 많이 제가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면 효율성이 뛰어나니까 혼자 한다 이런 부분은 생각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개인적 성향이나 어울리는 게 좀 이렇게 싫다 아니면 낯을 가린다 이런 부분인데 바꾸면 되지 않겠어요? 바꾸면 되지 뭐. 낯을 안 가리면 되니까. 그래서 학원에 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부분이 이제 불편해질 수가 있는가 하면은 학원도 이제 우리가 신경 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원에 와서 지금 이제 그런 상태일 겁니다. 옆에 보면은 며칠 강의 듣다 보니 얼굴을 아는데 인사하기도 못하고 안 하기도 못하고 아는 척 하려니까 벌점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걸 없애는 게 우리 학원의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같이 올려가지고 시험 합격할 때까지 이렇게 동료의식으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올리다 보면은 공부를 안 하고 침묵만 다지면 어떤가 이런 부분인데 이 공간에 그런 학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독한 꿈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친목질을 한다. 내가 그게 좋지 않은 행동이니까 질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런 학생은 없어요. 그런 학생 없고 공부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의견들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관식은 머리 교환이 돼야 돼요. 머리 교환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주 혹독한 이 시기를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동료가 필요합니다.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면 훨씬 더 수월해요. 혼자 학원에 와서 고립된다. 이거는 최악입니다. 학원에 와서 고립된다. 밖에서 고립돼가지고 이거 안 되니까 학원에 고립을 피하려고 왔는데 학원 내에 고립된다. 이렇게 하면 고립심이 훨씬 더 심화됩니다. 혼자 이렇게 다녀야 되니까. 다른 학생은 좀 친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우리 학원에 제가 제일 이제 바람직한 분위기는 쉬는 시간에는 왁작지껄 한 게 좋습니다. 쉬는 시간에 왁작지껄 한 게 좋고 공부할 때는 조용한 게 좋고. 근데 가끔 학생들이 뭐 쉬는 시간에 학원 다니다 온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너무 시끄럽다 이렇게 하는데 쉬는 시간에 쉬어야 돼. 쉬는 시간은 쉬어야 되고 쉬는 권리도 중요하니까 쉬는 시간은 왁작지껄 한 게 좋고 공부할 때는 타이트한 게 좋고 그렇게 해서 스터디는 꼭 참여를 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또 이제 공부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힘든 공간입니다. 이게 노는 것도 맨날 놓으면 힘든데 공부를 계속한다 이 부분은 대단히 힘든 작업이에요. 근데 그 주변에 도움이 없이 계속 그 강도를 유지한다 이 부분도 힘들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엉켜 들어가면은 엉켜 들어간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같이 모여가지고 학습을 하면은 훨씬 더 쉽게 여러분 목표처럼 갈 수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같이 해야 됩니다. 더 보겠습니다. 페이지 넘어가면은 피셋 헌법 일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일정을 보면은 헌법이 5월 15일부터 하는데 뭐 대부분 여러분들이 공부밀이라는 학생은 통과됐을 것이고 자료 해석이 즉 피셋이 6월 초에 합니다. 6월 5일 날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하지 마세요. 제발. 피셋 하지 마시고 2차를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2차를 집중적으로 해야 나중에 피셋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합격하기 위한 공부량 생활 수칙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열심히 해야 되고 본인은 과목별 수준에 따라 강약을 좀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고시 공부를 한다. 저를 좀 보시면 고시 공부를 한다 이렇게 해서 수면 시간을 줄이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잠을 줄이면 안 돼요. 잠을 줄이면.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여러분 고등학교 때는 여러분 이제 익혀야 되는 텍스트가 우리 학원의 용어로 치면 오픈북이나 똑같아요. 시험지를 주고 거기에 답을 고르는 거고 주관식은 머리를 짜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때 썼던 이제 시간당 에너지의 3배 정도가 고시에 필요합니다. 고시는 입시 학생들은 이제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은 뭐 그런 표현이 있는지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우리 때는 사당오락 이런 표현을 썼어요.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런 비슷한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수능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면 학생들 막 뭐 나는 2시간 자고 일난다. 3시간 자고 일난다. 뭐 다 구라고. 그렇게 해서는 강의가 안 돼요. 그 학생들은 이제 동의하는 표현들이죠. 동의하는 표현들인데 고시는 조금 다릅니다. 고시는 다른 격언이 있어요. 어떤 격언이 있는가 하면은 잠잠만큼 공부한다 이런 격언이에요. 잠잠만큼 공부한다. 그게 뭔가 하면은 피로가 되게 쌓이니까 피로를 유효적절하게 풀지 못하면은 공부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람을 맞추고 억지로 일어난다 이거 하지 마시고 알람을 맞춰놓고 억지로 일어난다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말고 그럼 나는 눈 뜨니까 14시간 잤어요.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니까. 그것도 이상한 거니까. 그래서 하루에 수면의 최대치를 8시간까지는 괜찮아요. 8시간까지. 그래서 학원에 오자면 그래도 9시까지는 와야 되니까 내가 8시까지는 일어나야겠다. 이렇게 하면 그 알람을 맞춰두고 충분한 시간 확보해서 잠자리에 들어야 돼요. 11시에 든다, 12시에 든다 이렇게 하면은 11시에 잠자리에 들면 한 6시, 7시 이렇게 되면 눈이 떠질 겁니다. 그렇게 일어나면 좋아요. 근데 11시에 자면서 새벽 5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알람 몇 개 누르고 일어난다. 이렇게 하면 그날 완전히 말리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충분히 피로를 풀면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운동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인데 운동을 하고 안 하고 이것도 목적도 동일합니다. 운동을 하면은 일의 효율이 높아지는 스타일이 있어요. 나는 운동을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난 그래 매일 운동을 합니다. 매일 운동을 하고 어떤 우리 집사람은 운동을 하면 피곤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잠을 많이 자서 이렇게 보충을 하고, 그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하면 피곤한 스타일도 있고, 운동을 안 하면 힘이 드는 스타일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한다 안 한다도 모두 공부 효율성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본인 체질에 맞게 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몸은 어느 정도로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 운동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면은 산책을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 잠시간을 조금 더 확보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체력은 계속 이렇게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과목별 수준에 따라 강약을 더 공부하라 이런 부분도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예컨대 텐션을 1년 내내 높이면 안 됩니다. 1년 내내 높이면. 1년 내내 높이면 끊어지니까 이게 지속이 안 돼요. 지속이 안 되니까 예컨대 내가 경작가다 이렇게 하면 경작 때는 좀 이렇게 릴렉스 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평소보다 휴식 시간을 1시간 정도 더 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수업도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낮춰들어도 내용이 다 익혀지니까요. 근데 반면에 나는 뭐 어문학과를 와가지고 경작이 어렵다 이렇게 하면 경작 때는 이렇게 구간을 봐가지고 이때는 휴식도 좀 반납하고 열심히 내가 파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과목은 조금 쉬겠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행정법 경작 때는 텐션은 좀 높여야 되고 행정학, 정치학, 선택 과목 가면 텐션은 조금 낮춰도 되니까 여러분 맞게 이렇게 리듬을 좀 타야 됩니다. 1년 내내 계속 높게 한다. 아니면 1년 내내 계속 늘어져서 한다. 이런 학생 안 될 것이고 그렇죠. 1년 내내 이렇게 하면 이것도 꺾일 것이고 이렇게 되니까 그 리듬을 여러분들이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봅니다. 학원, 독서실 뭐 이렇게 가기만 할 것이고 식당도 한 곳으로 결정해야 되고 그 다음 학원 수업 후에 바로 집으로 간다 이런 학생이 없을 것이고 주말에 데이트한다 이건 괜찮고 주말에는 타인을 위한 마음속 교육 공간은 30% 남겨둬라 이런 부분에 이게 제일 힘듭니다. 매번 학생들한테 요구하긴 하는데 주변의 학생들의 행동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공간이 이렇게 외부 환경에 대한 반응하는 공간이 자꾸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서 그 본인이 힘드니까 이렇게 외부의 행동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근데 옆 학생이 강의를 듣는데 다리를 떨고 있다 이렇게 하면 리듬 잘 맞추는구나 이렇게 버려보세요. 저거 왜 다리 떨어 이렇게 게시판에 올리지 말고 지가 그냥 지 나름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해요. 어떤 학생이 좀 볼펜 소리를 뚝뚝뚝뚝 이렇게 낸다 이렇게 하면 강의실에서는 그려내는 이렇게 지 나름대로 뭘 하는구나 이렇게 저 소리 때문에 나도 각성됐나 봐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해서 주변에 계속 반응하게 되면은 이게 본인 그쪽으로 에너지가 많이 빠져요. 공부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슨하게 이렇게 여러분을 좀 놔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터디 안에서 이렇게 이기겠다 이런 논쟁하지 마시고 그 다음 마지막에 학원의 불편사항, 건의사항 전달 방법입니다. 익명 게시판에 올려도 되고 다만 여러분이 준비하는 시험에 맞게 이렇게 약간은 그 격언 갖춰야 됩니다. 뭐 동료를 이렇게 비난하는 글을 험한 글을 올린다든가 이렇게 우리가 삭제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글이다 이런 부분이 쓰는 사람이 가장 손해입니다. 남에게 이제 나쁜 표현을 하면은 본인 마음이 시원하진 않을 거예요. 본인 그런 표현을 했다 이렇게 하면은 신경이 쓰이니까 이렇게 여러분 수준에 맞게 예의 있게 건의하면은 훨씬 더 전달이 됩니다. 건의의 방향은 학원을 향한 방향도 있고 여러분 동료에 대한 방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저한테 직접 연락하셔도 됩니다. 문자 남기면 제가 꼭 연락드리니까 제 연락처 다 기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문자를 주시면은 제가 언제 오라 이렇게 바라바라 이렇게 여러분 편리한 시간에 맞춰서 제가 부르니까 내가 특별한 대우다 이렇게 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학생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이 관련해서 주의 드릴 부분은 뭔가 고민이 생기면은 절대로 여러분끼리 해결하지 마세요. 여러분끼리 해결하는 방법은 올바른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 희망에 맞춰서 주변에 동조해 주거나 이런 부분인데 공부에는 도움 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생긴다 이렇게 하면은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거나 하면은 간단히 문자로 해결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학생을 봐야 되는 부분은 보면은 또 이렇게 대면해서 해결해 드릴 테니까 본인들끼리 해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복습 동영상 제공입니다. 동시에 2개 과목이 이렇게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 강의에 대한 통제를 하자 이런 부분은 아니고 뒤에 가면은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에 대한 안내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스터디가 시작이 되면은 스터디별로 회식을 이렇게 공지를 할 겁니다. 1년에 한 고깃집에 가서 우리가 한 뭐 4번, 5번 하나요? 이렇게 여러분 소통은 이제 강의시켜 드릴 테니까 꼭 스터디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회식 공지가 나오면은 꼭 와서 이제 같이
이렇게 침묵을 좀 도모하시고 의사소통 공간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설명회를 마치고 여러분 수업이 6시 반이죠. 6시 반인데 내가 괜히 하다 보니까 좀 오래 끌었는데 처음 하는 학생들이라 자세히 했다 이렇게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